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오늘 0.38%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0.06% 하락했는데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0.3% 오른 5,65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종결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셧다운을 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이미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의 나오에 대한 예측치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수입 물가 지수가 나온 이후에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이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아마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 예상 FOMC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일단 이번 점도표를 통해서 과연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발표하는 대출 우대 금리에 대한 결정이 있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업 당첨 건수와 기존 주택 판매 지수, 필라델피아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와 고용률이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날은 윌리엄스와 그리고 윌리엄스 총재 연설과 그리고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는 수요일 FOMC에 가장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러우 전쟁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러시아 내부에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 30일 휴전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3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0일 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발표이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요일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이 순조롭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수용 의사를 밝힌 30일 휴전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압박 중인 상황이고요. 푸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휴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3년 전 시작한 침공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내걸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점령하고 있는 땅을 러시아가 가져가는 것과 현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핀란드의 외무장관 쪽에서 직접적으로 러시아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훼손하면 글로벌 파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평화 노력이 푸틴에게 악용되지를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반대 감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죠. 지난 한 주 동안 다우 지수는 3.1%나 하락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수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내놨나요? 네, 현재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최근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S&P 500 지수가 지난주에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3월 15일 MBC의 미터 프레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35년간 자신이 투자업계에 몸담아온 경험을 볼 때 장기적으로 좋은 세금 정책, 규제 완화, 에너지 안보가 뒷받침된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훌륭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버블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풀려졌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상적으로 조정은 건강한 현상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베센트 같은 경우는 미국인의 부담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며 경제 항로를 바로잡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하며 동시에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은 제한 가능하다. 아메리칸 드림은 중국산 저가 상품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주택 구입과 실질 임금 상승, 자녀의 더 나은 미래에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 에디 야드니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시장 하락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트럼프가 시장 구제에 대한 기대가 없음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베센트의 발언이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이 향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관세 전쟁의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과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역 경쟁이 세계 경제를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 경로로 몰아넣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OECD 기준으로 38개 회원국의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성장률이 2025년 기준 3.1%, 2026년 3%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무역 장벽과 불확실성 증가가 기업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없는 전망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2026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1.6%로 떨어뜨리면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기존 전망의 절반 이하로 급감시켰으며 멕시코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진입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역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도 3개월 전보다 높아질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6년까지 미국 등 주요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목표하는 목표를 웃돌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버크셔 해서웨이 관련 소식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종합상사 5곳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대 종합상사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토루, 마르베니에 대한 지분을 기존 8%에서 9.82%로 크게 늘렸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7일 일본 증권감독기관 공시를 통해 확인된 부분으로 이번 지분 확대는 약 5년 전 시작된 일본 투자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버펫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주주 서한에서 일본 5대 종합상사가 지분 10% 미만 제한을 적절히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분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기준 미국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과 달리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경기 불황에 대비하는 투자를 한 것과는 달리 일본 투자를 강화하면서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원자재, 제품, 식품거래와 중개, 물류 지원을 비롯해 운송, 에너지, 금속 산업에 관여를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감소를 하고 일본 쪽의 경기 쪽 방어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